토트넘이 노팅엄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여전히 꽁꽁 싸맨 수비팀을 상대로는 다소 어려웠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언론들은 하나같이 토트넘의 승리를 점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영국 매체인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대놓고 토트넘의 3대0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막연한 느낌이나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완전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분석이었죠. 일단 처음부터 새로운 정보가 하나 나오는데 토트넘이 이 정도일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토트넘은 모든 대회를 통틀어 최근 29경기 연속으로 득점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오직 브라이튼만이 32경기 연속으로 득점하면서 토트넘보다 긴 기록을 갖고 있다라면서 토트넘이 공식전에서 29경기 동안 단 한 번도 무득점 경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기록인데 프리시즌에 했던 건 비공식 경기긴 하지만 4경기 14득점이었죠. 이게 언제부터냐 하면 올해 3월 챔스 16강 AC 밀란과 홈에서 0대0으로 비긴 이후인데 그때부터 쭉 어떻게든 한 골이라도 넣으면서 항상 득점에 성공해왔다는 뜻입니다. 이 기록이 특히 놀라운 이유는 올여름에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자인 케인이 떠나고도 여전히 연속 득점 기록을 유지했다는 건데요. 올 시즌 토트넘은 리그에서 33골을 넣으면서 전체 득점 순위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참고로 1위가 맨시티 38골, 2위 리버풀이 36골, 3위는 아스톤 빌라가 넣은 35골이었고 아스날, 뉴캐슬, 브라이튼은 모두 33골로 토트넘과 득점 동률로 공동 4위였습니다. 로메로 퇴장부터 시작된 연속 사고만 없었으면 최소 탑3 안에는 들어설 수 있다는 뜻이죠. 소름의 원톱 전술이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케인이 빠진 게 오히려 엔지볼에 더 도움이 되면서 공격력 면에서는 어떤 팀이라도 위협할 수 있는 확실한 컨셉을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이어서 이 매체는 토트넘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노팅엄의 빈약한 공격력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3경기 중에 2경기에서 득점에 실패한 노팅엄과 이를 비교해보자. 노팅엄의 전반적인 공격 지표는 강등권 수준이다. 노팅엄보다 기대 득점이 낮은 팀은 루턴타운, 번리, 셰필드 이 세 팀밖에 없다라면서 노팅엄의 공격력이 현재 강등권인 세 팀과 비슷할 정도로 엉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노팅엄의 득점은 17점으로 밑에서부터 4번째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합니다. 토트넘은 위에서 4위, 노팅엄은 아래서 4위. 이러니까 토트넘의 완승을 예상한 거겠죠. 보다 보니까 또 재밌는 통계 정보가 하나 있는데 올 시즌 득점 순위 꼴찌가 12골의 셰필드고 19위가 15골의 크리스탈 팰리스였습니다. 그리고 18위는 16골의 번리, 공동 17위 두 팀은 17골의 루턴타운과 노팅엄 포레스트였는데 여기서 이 다음으로 득점이 낮은 15위 팀이 놀랍게도 18골밖에 못 넣은 맨유란 점입니다. 팀 득점 순위가 15위인데 막상 리그 순위는 맨유가 6등이라는 것도 진짜 놀랍네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골을 넣어야 이길 수 있는 축구란 스포츠에서 이 정도의 득점력 차이면 토트넘이 이길 확률이 높은 건 당연한데요. 덕분에 통계 전문 매체인 옵타에서도 토트넘이 승리할 확률을 50.2%라고 했죠. 무승부 확률까지 포함하면 토트넘이 적어도 1점 이상 승점을 획득할 확률은 76.8%로 매우 높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변수가 하나 있다면 노팅엄의 전술 변화인데 계속 포백을 쓰던 노팅엄이 3백 전술로 울버햄튼 원정에서 승점 1점을 가져온 겁니다. 이에 대해서 노팅엄의 공격수인 깁스 화이트가 토트넘전을 앞두고 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다 전해드리진 못하지만 핵심 부분만 번역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터뷰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Something to build on, like you say, that point against Wolves, and it's Spurs next. Yeah. How do you feel about that on a Friday night at the City Ground? We can't wait. Like I said, we had to put it right on the weekend. We did. We wanted the 3 points, but we got the 1. So this week we're going to be building towards Tottenham on Friday. It's going to be at the City Ground, so the City Ground's going to be absolutely bouncing. And yeah, like I said, we can't wait to just get going now and get playing. What sort of a tactical challenge does Spurs pose this Spurs? Because as neutrals, everyone has enjoyed watching them so far this season. You've got to play against them. Yeah, I mean, we'll do loads of work on it this week, but I feel like they're obviously a completely different team to what they were last year. I feel like they play more with the ball. They're exciting to watch, so we've just got to be careful. And yeah, like I said, we'll work on it this week, so we'll get a good idea of how they play and where we can hurt them and this and that. So yeah, we're looking forward to it. And looking out to hurt Spurs as well, because there's been times this season where they've tried to play extremely high. They're very open, very attacking. That gives players like yourself
opportunities to try and punish them as well, doesn't it? Yeah, of course. And I'm sure, like I said, this week we'll be looking at all the ways that we could possibly hurt them tactically. But we just need to make sure, as a team, we are strong, solid, defensive, and then we can look at the attacking side and hopefully build on that. 걱정했던 대로 노팅엄은 풀럼전과 달리 선수비 후 역습을 생각하고 있는 듯한데요. 노팅엄 주전 공격수 입에서 분명하게 수비를 먼저 단단히 하고 공격을 한다니까 웨스트햄처럼 잔뜩 웅크릴 게 눈에 훤합니다. 인터뷰를 한 깁스 화이트라는 선수는 현재 노팅엄에서 에이스 역할을 하는 선수입니다. 앞서 언급한 통계 매체인 옵타에 따르면 깁스 화이트는 노팅엄이 일부러 승격한 작년부터 무려 94번의 득점 기회를 창출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토트넘이 승리할 가능성이 보이는 건 손흥민이 다시 왼쪽 윙어 자리로 돌아와서 뉴캐슬을 환상적으로 뚫어버렸다는 점이죠. 손흥민과 존슨이라는 미친 스피드의 양 날개가 노팅엄 윙백의 뒷공간을 찍고 들어간다면 분명 멀티골이 터질 여지도 충분하거든요. 특히 존슨은 친정팀인 노팅엄에서 맹활약하면서 깁스 화이트 다음으로 많은 29개 득점 기회를 만들면서 노팅엄의 일부 잔류에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인지 노팅엄의 감독인 스티브 쿠퍼는 경기 전 인터뷰에서 존슨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얼굴에 웃음기가 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친정팀으로 돌아오는 존슨에 대해 기자가 묻자 이번 주에 상대를 분석하면서 확실히 더 주의 깊게 살펴봤다. 브레넌이 확실히 위협적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몇 년간 익숙했던 모습이 아니라 달라진 모습을 대비해야 된다. 경기 후에는 반겨주겠지만 그는 적이다. 또 그에게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토트넘에는 브레넌 말고 다른 위협들도 있기 때문에 잘 대처해야 한다라면서 반가운 마음은 숨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먼저 이번 경기에서는 적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죠. 여기서 또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한마디는 쿠퍼 감독이 존슨이 달라졌다고 분석한 겁니다. 선수의 장점은 그대로겠지만 존슨의 움직임은 이제 NG볼에 맞춰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노팅엄 시절과는 뭔가 달라졌다고 한 건데요. 그 부분을 신경 쓴다면 반대로 손흥민 쪽에서 감당할 수 없는 돌파를 맛볼지도 모릅니다. 토트넘 쪽의 변수는 두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로셀소의 출전 불가 소식입니다. 어차피 상대가 잠궈버린다면 미드필드의 활동량도 제한적이 되어서 로셀소의 약점이 줄어들고 창의적인 플레이들로 토트넘의 공격에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었는데 아쉽게 됐죠. 우선 한 주만 쉬는 걸로.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특집 영상까지 만들었던 로메로의 공격적인 태클 본능입니다. 분명 고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자주 위험한 장면이 연출되다 보니 걱정이 되는데요. 엔지 감독도 이와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뉴캐슬전에서 윌슨에게 로메로가 한 태클 이후 로메로와 그의 공격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라면서 영국 기자도 로메로의 공격성을 우려한 겁니다. 엔지 감독은 그와 관련해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그렇다고 로메로를 뺄 일은 없을 거라고 했죠. 어느 정도는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아마 올해 남은 기간 내내 계속 주목을 받을 것이다. 로메로가 하는 모든 태클이 주목받을 것이다. 그리고 로메로도 그걸 알고 있다. 경기 중에 필요한 조정을 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긴 대화를 나눌 주제는 아닌 것 같다라면서 로메로가 있고 없고의 수비력 차이가 커서 무조건 출전을 선호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자,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클루셉스키가 손흥민이나 존슨 쪽으로 넓게 패스를 뿌려줘서 뒷공간 침투를 노리고 로메로는 성질 죽이고 위험한 태클 안 하면 안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 듯한데요. 오랜만에 윙어 손흥민이 손흥민 존에서 전매 특허 가마차기 슛 한번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팅엄전과 별개로 정말 매우 기쁜 희소식이 들렸는데요. 토트넘 전담 기자인 폴 오키프가 트위터를 통해서 반더벤이 당초 예정보다 빠른 복귀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더벤은 이제 잔디 위에서 공을 잡고 개인 훈련에 돌입했다. 집중해서 빠르게 재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상 시점은 번리와 FA컵 경기다라고 현 토트넘 상황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약 2주 후인데 물론 강한 스프린트는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할 순 없지만 반대로 생각보다 부상 회복이 길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더벤 소식은 매우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1월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올 시즌 가장 큰 숙제고 엔지 감독도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리그에 가는 걸 희망한다고 한 만큼 손흥민, 비수마, 사르가 빠지는 한 달을 버텨내려면 반더벤의 복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마도 노팅엄전 승리하면 더 희망적인 분위기로 바뀌겠죠? 토트넘 팬들아, 풍악을 울려라! 리버풀이 맨유의 일격으로 비겨버렸으면 정말 좋겠네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